예, 잠시 후 2시부터 이재명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2심 선고가 진행됩니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지 131일 만인데요. 이 대표의 대선 출마 자격과 연결된 선고인 만큼 결과에 따라 전국이 요동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슈 포커스 안영환 문학진 전 국회의원과 전국 현안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보다 이재명 대표 항소심이 먼저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잠시 뒤 2시부터 열리게 되고요. 이재명 대표는 작년 11월 15일이었죠. 그래서 김문기 모른다, 그다음에 백현동 개발하면서 종상향 뭐 이런 부분에서 국토부에 협박이 있었다 이렇게 한 부분이 이제 허위 사실로 인정이 돼서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는데 오늘 항소심 결과가 이제 어떻게 나올지 상당히 주목이 됩니다. 만약 그대로 만약 무죄가 나오면 이재명 대표는 상당히 이제 자유로워지는 것이고, 그렇죠. 그대로 뭐 형이 유지된다든지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또 형이 나온다고 하면 또 상당히 전국에도 또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선고 결과는 어떻게 전망하시고 영향은 어떤 영향을 줄까요? 글쎄, 뭐 1시간 후에 결과가 나오기 때문에 제가 또 뭐 저희들이 이 자리에서 결과를 전망한다는 게 좀 우스울 것 같습니다. 다만 통상적으로 선거법 위반의 경우 1심 결과가 2심에서 완전히 뒤집히려면은 새로운 증거, 새로운 증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재명 대표 측에서 새로운 증거를 제시한 건 없고요. 1심과 똑같은 주장을 했을 뿐이고요. 특히 이제 대장동 관련해서 국토부의 압력을 받았다는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 측에서, 즉 이재명 대표 측에서 증인을 세웠는데 그 증인들이 똑같이 1심 때와 똑같이 이재명 대표에게 불리한, 그러니까 압력이 없었다는 증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1심과 상황이 변한 게 없지요. 그렇다면 1심과 큰 변화가 없을 것이란 게 이른바 대체적인 추론입니다. 그러면 이제 그렇다면 결국은 유죄인 상황 속에서 형량 부분은 뭐 감경될 수도 있겠지요. 그런데 감경이 100만 원 이하로 떨어지기는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현재 사실 그 선거법에서 이른바 한쪽 측의 그 허위 주장에 대해서는 법조계 그 사법부에서 굉장히 엄하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뭐 감경이 된다 하더라도 이른바 피선거권을 박탈당한 100만 이상의 형이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이렇게 된다고 한다면은 굉장히 이제 상황이 복잡해지겠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것은 이재명 대표가 이제 두 가지 1심 유죄가 나왔습니다. 하나는 골프를 친 사진을 이른바 국민의힘당 그 당시에 뭐 한나라당이었나요? 그 당에서 조작을 했다는 거. 그다음에 이제 국토부에 압박이 있었다는 건데 저는 이건 이 내용과는 약간 빗나갑니다만 공직자가 골프를 해외 출장을 칠 수가 있다는 것 자체, 골프를 친 건 맞습니다. 그런데 그와 관련해가지고 이제 거짓말을 한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이번 선거법의 이번 2심에서는 이재명 대표에게 유리한 판결이 나올 것 같지는 않다는 것 같고요. 그러면 이제 당내에서 아마 좀 흔들릴 수가 있겠지요. 반발하는 부분들이 나올 수 있을 거예요. 그건 뭐 민주당 내 사정을 우리 문학진 의원께서 잘 아시니까 저는 뭐 여기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오늘은 뭐 항소심이고 또 대법원 최종심이 그러면 이제 굉장히 이게 있어요. 이제 대법원 어떤 결과 나오든 대선이 시작되기 전에 대법원에서 판결을 내려야 된다는 또 요구가 굉장히 강하게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올 봄에 서초동은 굉장히 시끄럽지 않을까 싶습니다. 민주당에서는 뭐 무죄까지도 좀 뭐 기대하는 당연히 그렇게 주장을 하겠죠. 뭐 대체로 지금 안영환 전 의원 지금 오늘 재판 전망 예측에 대해서 뭐 저도 비슷한 의견이고요. 대개들 그 전례가 이 선거법 재판의 경우에 1심 판결이 2심 가서 결정적으로 뒤집힐 가능성이 매우 낮거든요. 전례가 지금까지 그 법원 그 전례가 그렇고 지금 뭐 새로운 또 뭐 1심 이후에 지금 2심 오늘 판결인데 무슨 증인이라든가 뭐 증언이라든가 새로운 뭐 증거라든가
나온 게 없는 것으로 그렇게 전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1심과 큰 판결 내용이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이렇게 조심스럽게 전망을 하는데 저도 뭐 재판을 받아본 경험이 있는데 사실은 이게 뭐 판사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판사가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이게 무슨 누가 판사한테 옛날 같으면 군사 독재 때 같으면 무슨 이래라 저래라 가지고 이미 다 형량 써놓고 그냥 쪽지 줘가지고 그대로 뭐 읽었다고 그러는데 뭐 요즘 세상에 뭐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판사 마음이고 판사가 오로지 법리에 따라 상식에 따라 난 판단을 할 것으로 보고요. 그다음에 만약에 오늘 100만 원 이상 형이 선고가 되면 아마 굉장히 시끄러워질 겁니다. 우선 뭐 당 밖은 물론이고 당 내부에서 사실은 뭐 언론이 이제 흔히 쓰는 용어로 지금 민주당이 이재명 뭐 1급 체제라는 거 아닙니까? 혼자 독주하고 그다음에 뭐 각종 여론조사 지표를 봐도 차기 대통령 후보군 중에 유력한 후보죠. 압도적으로 지금 지지율이 나오고 있고 그런데 100만 원 이상 오늘 형이 선고가 돼서 1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선고가 되면 5년 묶이는 거고 그다음에 징역형 1심대로 집행유예도 징역형 아닙니까? 나오면 10년 묶이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히 아주 그냥 꽝꽝 묶인다고. 만약에 그런 사태가 벌어지면 지금까지는 물밑에서 움직이던 뭐 저한테도 그런 얘기들이 여기저기서 들리던데 지금 준비 중이다. 뭐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그래서 대법원까지 가기 전에라도 그렇다는 말씀이신가요? 그러니까 대법원은 뭐 이 형량 조정은 없으니까요. 그야 뭐 가봐야 되는 거죠. 유무죄만 법리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2심이 사실상 뭐 최종 심 아니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굉장히 그동안에 물밑에서 움직이던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썩 내켜하지 않던 그런 집단이나 개인들이 이제 수면 위로 물밑에서 그동안에 움직였다면 탄핵 뭐 이런 것과 얽혀서 이재명 대표의 거취에 대해서 얘기하기가 좀 적절치 않은 부분이 있었잖아요. 근데 이젠 뭐 이게 뭐냐 이래가지고 대선 제대로 치르겠느냐 수면 위로 이게 급거 부상할 그런 움직임들이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선거 결과 한번 또 지켜보기로 하겠습니다. 민주당은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을 향해서 마은영 후보자 임명을 계속해서 이제 촉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재탄핵 가능성까지 거론하고 있는데 최상목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에는 마은영 후보자 임명 안 한 내용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탄핵안을 이제 발의해 놓은 상태여서 두 사람 쌍탄핵까지 거론하고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뭐 마은영 후보자 임명과 관련해서 헌재에서 여러 차례 임명하지 않는 것은 위헌이라는 그런 판단을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대행은 마은영 후보자 임명할까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저는 아마도 곧 탄핵 결정이 뭐 인용이든 기각이든 내려질 것 같습니다. 최소한 늦어도 2주 안에요. 그런데 지금 굳이 마은영 후보자를 임명을 한다면 상황이 굉장히 복잡해집니다. 저는 지금 민주당 측에서 자꾸 매우 급하게 지금 뭔가 쪼들리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은 헌재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꼈을 것 같아요. 오늘 뭐 결과를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마은영 후보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마은영 후보를 임명하게 되면은 정상적인 법 절차에 따르면은 심의를 다시 해야 됩니다. 마은영 후보가 판단할 수 있게 다시 한번 증인이 나와야 되고 다시 한번 그 절차를 밟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탄핵 이후에 지금 약 100여일이 넘었습니다. 3달 넘었습니다. 그걸 압축해서 한다 하더라도 한 달 동안 해야 된다는 겁니다. 상식선으로 본다면은. 그럼 마은영 후보가 한 달 동안 결정을 하려면은 4월 18일에 2명의 헌법재판관이 물러나게 됩니다. 그 이후까지도 결정을 내릴 수가 없는 거예요. 굉장히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그럼 만에 하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현재 물러난 2명은 대통령 몫입니다. 대통령 몫으로 2명 임명한다. 헌재 구성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야당이 생각한 대로 되지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은영 후보가 들어가자마자 임명해서 들어가자마자 나 누구 편입니다. 기각입니다. 인용에 딱 결정한다 모르겠지만 정상적인 법적 절차에 따르면 몇 주간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판단할 수 있는. 그러니까 피청구인 측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에서 나 다시 증언하겠다. 나 다시 증거 내겠다. 마은영 후보한테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내용 내겠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굉장히 불합리한 주장과 이치 맞지 않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마은영 후보가 들어가는 순간 심리 기간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어찌됐든 한덕수 총리가 그런 상황 등을 고려한다면은 네. 아마 임명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고요. 민주당 입장에서 보더라도 마은영 후보가 들어가서 뭐 아주 불합리하게 이치에 맞지 않게 하루 이틀 사이 결정한다? 그럼 모르겠습니다만 그렇다면 굉장한 반발이 일어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쉽지가 않은 결정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심리 기일이 늘어질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마은영 후보자 임명을 이제 계속해서 촉구하고 그다음에 이제 한 총리 대행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 탄핵까지 검토하는 그 배경은 뭐라고 보십니까? 쌍탄핵. 네. 저는 그 쌍탄핵은요. 네. 한덕수 총리를 대행을 또 탄핵한다. 마은영 후보 임명 안 했기 때문에 뭐 그런 얘기 지금 나온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최상목 부총리 전 대행이죠. 예. 이 양반 그거는 이제 내일인가 아마 국회에서 지금 탄핵 발의 한다는 거죠. 예. 최상목 내일 본회의가 잡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근데 저는 그거는 지금 일종의 민주당의 그 엄포라고 봐야 될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에서 이제 계속 공격을 해야 되는 게 민주당이 탄핵 남발 지금 30번째 한 거잖아요. 근데 그 중에 헌재 판결을 9명에 대해서 했는데 다 기각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그냥 시끄럽기만 했지, 그 민주당이 노렸던 어떤 효과는 전혀 이제 거두지 못했잖아요. 여전히 쌍특검이 아니라 쌍탄핵. 네. 이거는 현실성이 별로 난 엄포용이라고 보고. 네. 지금 민주당은 그런 것 같아요. 대개들 좀 정확히 알 수는 없는데 완전히 밀실해서 다 이 방음 시설까지 다 탄탄히 갖춰놓고 헌재 재판관들이 네. 8명이 앉아서 이제 심의를 하는데 하여튼 흘러나오는 얘기들을 이제 기자들이 취재하고 이래서 이제 우리가 전해 듣고 네. 또 이러저러한 루트로 전해 듣는 거 아닙니까? 그게 얼마나 정확할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지금 헌재 재판관이 마은영 씨는 아직 이제 임명이 안 됐으니까 지금 8명이 하는데 그 중에 일컬어 보수 성향이 3명, 중도 성향이 2명, 그다음에 진보 성향이 지금 3명, 네. 3-2-3 구도라는 거 아니에요? 그다음에 지금까지 하여튼 탄핵에 대해서 9건을 다 이제 헌재가 기각을 시켰고, 네. 그다음에 얼마 전에 있었던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4대4로 해서 네. 이제 그게 이제 9건 중에 하나잖아요. 기각을 시켰고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불안한 거죠. 그다음에 헌재가 자꾸 이제 시간을 끄니까 원래 헌재는 다른 무엇보다 이 탄핵건이 지금 많이 헌재로 와 있지만 30건 와 있는 거 아니에요? 윤 대통령 탄핵건을 그 무엇보다도 서둘러서 우선적으로 처리하겠다라고 공표를 했었어요. 근데 이게 자꾸 안 하고 뭐를 먼저 하고 먼저 하고 이렇게 되니까 처음에 먼저 한다고 그랬었죠. 그렇죠. 예. 윤석열 건을 먼저 한다고 그랬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한간에는 지금 이제 3월 지금 말 아닙니까? 네. 이게 4월까지도 넘어갈 거다. 윤석열 씨 탄핵건이 헌재에서 이런 얘기가 있으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까지 다 이렇게 얽혀서 말하자면 굉장히 초조한 거죠. 그래서 계속 이제 네. 공격을 해야 되는데 네. 아마도 이 한덕수 총리가 권한대행이 네. 지금껏 안 했는데 나는 마은영 씨 임명 안 할 거라고 봅니다. 예. 지금 그 선거 기일과 관련해서 아직까지 공표가 되지 않고 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법사위가 이제
전체 회의를 열어서 법안 심사하고 선거 기일을 신속하게 지정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처리했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퇴장한 상태에서 야당 의원들 주도로 결의안이 채택이 됐습니다. 이게 뭐 파면을 촉구하는 게 아니고 기일을 빨리 지정해달라고 촉구하는 결의안입니다. 그래서 이 결의안을 이제 전원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서 이제 논의하겠다, 이제 이런 방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국회 움직임들이 좀 선거 기일을 지정하는 좀 압박하는 효과가 있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근본적 압박에서는 안 되지요. 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절차는 180일 내에 하면 되는 겁니다. 180일 내를 벗어난다면 법을 지키라고 이야기는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국민이라면 누구라도. 그러나 뭐 법 안 지킨 거 국회가 항상 예산 처리 법정 기일 내에 한 적 있습니까? 결산 처리 법정 처리 내에 한 적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걸 떠나서라도 국회가 다른 헌법기관에 대해서 촉구하는 것은 그건 타당치 않고요. 네. 저는 항상 저는 그런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만 여야가 차분히 기다려야 되는 겁니다. 헌법재판소에 압력이나 외압을 넣어서는 안 됩니다. 네. 차분히 헌법재판소의 결과를 기다려야만이 되는데 자꾸 이런 식의 내면은 결국 자기 지지자들을 선동하는 것밖에 안 되는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들을 양분시키는 것밖에 안 되기 때문에 다 국민들, 특히 국회의원들, 국회 입법부가 차분히 결과를 기다렸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예. 이런 행위들은 정치적 쇼잉밖에 안 되는 겁니다. 자기 지지자들에 대해서. 헌재에서 이 말 듣겠습니까? 예. 지금 이 결정에 대해서 빨리 하라는 결정에 대해서 반대하는 국민도 있기 때문에 헌재가 이건 별 의미가 없는 행위를 단지 정치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정치적 쇼잉 때문에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나저나 선고 시기는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저는 뭐 어찌됐든 4월 18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명의 재판관의 임기가 끝나기 전에는 이루어질 거라고 보고요. 그러면은 이번 주 넘어가면 다음 주, 다음 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번 주에 하려면 오늘이 수요일 아니겠습니까? 네. 오늘 오후까지 내일이 오늘 수요일이고 내일이 이른바 일반적인 헌재 심의 그 결과를 재판을 하는 날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 중복할 수는 없고요. 금요일이 이제 하루 남았는데 금요일 하려면은 오늘쯤은 오후에 알려져야 됩니다. 오늘 안 알려지면 다음 주로 넘어가는 것이고요. 그렇다면 다음 주 또는 그 다음 주에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나올 수밖에 없는 결론이 거고요. 나올 수 있을 것 같다. 전원위에서 이 기일 지정, 신속 지정 촉구 결의안을 이제 논의하기로 했습니다. 이건 어떤 의미가 있는 겁니까? 그건 뭐 이제 국회 지금 다수 의석을 야권이 갖고 있으니까 야권의 입장이야 뭐 이제 탄핵 결정 이제 빨리 해야 한다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씨에 대해서. 그건 이제 야권의 주장인데 전 그 주장이 뭐 틀리지는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지금 한덕수 대행 이게 탄핵 기각 헌재에서 한 결정문을 보면 내란죄 그 관여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반구도 없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윤석열 씨의 그 내란죄와 관련한 이 대통령 탄핵 이 문제하고는 이 총리 권한대행 한덕수 대행 그 탄핵 기각하고는 이 별개의 문제고 별개 사건이고 지금 헌재가 자꾸 이 시위를 끄는 게 이제 그 헌재 재판관 내부에서 아까 뭐 제가 3대 2대 3이라고 그랬는데 뭐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누가 누군지 잘 모르겠고 그런데 들리는 얘기가 이런 그 절차상의 지금까지 탄핵 절차 국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헌재에 오면서 절차상의 어떤 그 하자로 지적될 수 있는 이런 거에 대한 이제 이견이 계속 제기가 되기 때문에 이게 딱 의견이 합치가 안 돼서 그래서 이제 그걸 좁히려고 하다 보니까 매일 이걸 심의를 하더라도 이게 이제 결론을 못 내린다 이렇게 보는데 사실은 야당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어요. 뭐냐면 탄핵 소추안인가요? 거기에 처음에 내란죄를 윤석열 씨 내란죄를 포함을 했다가 그거를 이건 형사재판이 이제 4월부터 지금 열리게 되어 있는데 그 내란죄 부분은 형사재판에서 다룰 거니까 괜히 헌재에 그것까지 갖다 놓으면 시간만 더 끈다. 빨리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래서 내란죄를 삭제를 했었단 말이야. 탄핵 소추안에서. 이게 이제 빌미를 주었어요.
저짝 반대 진영에. 그래서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절차상의 하자 이런 거 때문에 자꾸 실이 늦어지는데 저는 뭐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 오늘 아침 어디 기사 보니까 노벨 문학상 받은 한강 작가도 빨리 걷어내야 되는 거 아니냐. 예. 그다음에 교황청 장관 된 어디 추기경 우리 한국 사람 이분도 그런 비슷한 취지의 그 공식적인 입장을 표명을 했는데 이게 워낙 생중계 국민 앞에 생중계된 내란죄 그 행위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차일피일 뭐 여론의 눈치 보면서 헌재가 그럴 이유는 없다. 빨리 해야 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언제쯤 할 것 같습니까? 그건 헌재의 마음이죠. 제가 뭐 지난주인가요? 분명히 다음 주 할 거다 뭐 그랬는데 안 하잖아요. 그건 뭐 제가 어떻게 예측 못 하겠습니다. 빨리 해야 됩니다. 빨리. 민주당 측에서 지금 시간에 쫓긴 이유가 지금 오늘 만에 2심 선고가 나오면은 3개월 내인 6월 26일까지 대법원 확정 판결 나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간이 쫓기는 것이죠. 헌재가 늦추면 늦출수록 대법원 확정 판결이 만약에 나온다. 2심이 뭐 유죄가 나와서 그대로 확정이 된다는 걸 그걸 두렵기 때문에 지금 빨리빨리 재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항소심 선고 또 탄핵 심판 윤석열 대통령 30분 남았네요. 2시에 하죠? 예. 항소심 선고. 그 결과는 뭐 다음 주에 또 관련해서 또 토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